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정치가 생물이라고 합니다만 정치가 요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예, 있죠. 네. 이 말이 요즘 왜 이렇게 또 회자가 되는 걸까요? 의원님 어떠세요? 요물입니까? 생물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아주 절감하는 거죠. 네. 하루가 다르니까. 예.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사실이 터지고 예. 또 실망감은 커지고. 그러게요.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대국민 3차 담화를 발표하셨고 또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결국 발의가 됐어요. 네. 자, 이 내용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대통령의 국민 담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아쉬움이 많았죠. 이렇게 좀 일단은 내려놓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담화였습니다. 네. 결국 뭐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매듭이 확실히 지어져야 되는데 국회로 공을 넘기신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본인이 뭐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것도 이렇게 국민들 마음에 좀 와닿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당신의 그 퇴진 시기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도 명시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이제 비주류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이제 탄핵안을 원래부터 저희는 9일 날 정도 표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놓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제 여야 협상이 되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7일까지는 네. 7일 오후 6시까지는 대통령 의사를 명확히 해달라. 네. 퇴진하는 시점. 그리고 사실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것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나면 가결되고 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준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 이미 이제 뭐 책임 총리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예전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달라. 좋았겠다. 예, 아쉬움이 있네. 예,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좀 그렇게 예. 해달라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의원님. 예. 네. 국민이 기대하고는 아주 거리가 한참 있었던 것이고요. 아, 예. 오히려 국민들의 이 분노를 더 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죠? 하나는 진정성의 결여, 아. 또 하나는 한 두 박자가 항상 늦습니다. 뭐 이미 국민들은 기차 타고 대구까지 가 있는데 네. 이제 대전 얘기를 자꾸 하시고 또 광주까지 가 있는데 서대전 얘기를 하시고 이름으로써 국민들이 아직도 현실 파악을 제대로 상황인식이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주었고요. 네. 또 진정성의 결여는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당신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공익의 견지에서 정당한 집행을 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고 네. 그것은 나의 관리의 책임이다. 그런 정도로 소위 도의적 책임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것은 국민의 정서하고는 한참 멀은 것이죠. 예, 그다음에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은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합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회는 그렇군요. 제안을 합의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안을 못했는 그러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대통령 담화에 대한 그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고 또 하나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탄핵안입니다. 모두
171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탄핵안의 내용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특히 좀 논란이 됐던 대목이 그 법사위원장께서 네, 세월호를 세월호. 포함을 시키는 예. 것이 맞느냐라는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최종 책임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우리 학생들을 300여 명을 살리지 못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네. 예, 그것은 또한 국민들이 가장 대통령에 대한 실정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예. 탄핵소추안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제 네. 아직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아하. 못했으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과연 적절한가 네. 그런 지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또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직은 이제 뭐 계속 논란이 있고 지금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탄핵소추안은 사실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가결됐다고 해서 탄핵의 효과가 있는 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이 예, 필요한데요. 필요하겠죠. 예.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이 쟁점 사항들을 다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며칠 전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네. 이제 9일 그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자, 김민영 씨. 그래서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발의가 된 탄핵안의 내용 정리해 오셨죠? 네,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탄핵소추의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 과정에 있어서 아주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순실 등 국정 개입부터 문체부 공무원 인사관여,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국민 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대통령 문서 외부 유출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후에 저와 같은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저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아직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는 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심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헌법 위반 사항이 5개, 법률 위반 사항이 4가지 이렇게 아마 대분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 4월 말 당론을 한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건은 사실 쟁점 사항이 딱 하나였거든요. 네. 뭐 원광대학교에서 가서 하신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의 위반이냐 아니냐인데 그거는 사실 사실관계, 팩트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었는데도 증인 4명 채택하고 2달 걸려서 판결이 났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저렇게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전부 또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실 지금 사실관계를 부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이제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모두 듭니다. 9개 법률 헌법 위반 사항인 거죠? 예, 헌법 위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인데요. 5개, 4개? 예.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지적사항이 하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63일인가 걸렸는데 네. 그것은 과연 헌법을 위반했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대부분을 썼다 그래요. 예.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헌재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5가지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이 명백히 한 것이죠. 네. 뭐 예를 들면 뇌물 횡령죄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예. 헌법을 위반한 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기준 만드는 데는 이제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오히려 단축될 수도 있다 하는 견해도 있고요. 네. 그러나 뭐 헌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치권이 그 시기를 못 박는다는 것은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두 9가지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사안을 심리하게 되는데 야권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1월 중에 결정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예,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지만은 그게 비교적 간단하다? 예, 그 기준이 명백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저희들이 전직 헌법재판관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3시간 했어요. 아, 예.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예, 그때 말씀으로 보면은 뭐 불의 권리는 아니다. 기준 맞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기준이 이미 나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나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실 사실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지금 대통령께서 다투고 계시고 예. 특히 이제 뇌물죄가 기준의 하나였는데 뇌물죄는 지금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뇌물죄로는 의율하지 않았거든요. 네. 직권남용과 강요 뭐 이런 것으로 의율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뇌물죄 부분을 밝혀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 결과가 이제 한 3월 말쯤 나올 거고요. 1심 판결은 제가 보니까 구속 기소기 때문에 구속 기소의 경우에는 추가 기소가 없는 경우 180일 안에 6개월 안에는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표순실 등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네. 이제 한 4월 정도 끝나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특검이나 1심 재판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지 않고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거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판단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훈시 규정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건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제가 워낙 법조인 출신이니까 뭐 전직 헌법재판관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네. 또 이쪽 헌법재판에 뭐 변론을 많이 하시는 분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본인이 이걸 이 탄핵소추안 어제 발의된 걸 그저께 발의된 걸 보니까 다투려면 이 재판에 1년도 끌고 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예.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예. 사실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갖다 예. 정치권에서 어떤 시점을 자꾸 예단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요, 물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사건 처음 났을 때 모두들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민주국가면 헌법 질서 안에서 해결을 하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물러나시지 않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그러면 국민 요구가 있으니 탄핵안이라도 발의하고 가결시키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발의는 여당 의원으로서 차마 못해도 탄핵안 찬성 투표를 소추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때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면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물러나시겠다고 일단은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의사를 들어봐야 되겠죠. 예. 저희는 이제 4월이라는 시기를 말씀드린 거는 그게 이제 여야 국가 원로들께서도 먼저 그렇게 4월이라는 걸 말하셨고. 말씀하셨고 제가 아무리 법조인의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뭐 빨라야 4월이고 뭐 5월, 6월 이렇게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저희가 무조건 60일 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내년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1월에 날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들 언제 날까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네. 뭐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야권이 그래서 사실 예측은 했을 것도 같은 게 네. 뭐 1월에 끝난다는 거를 예측을 하고 또 말씀하신 거 아니셨나요? 뭐 각 당이 진단하는 게 다른데 그러게요. 자꾸 예. 이제 그 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뭐 우리 당에서 서로가 확인한 그러니까. 바에 그것은 이런 의하면 말이고 1월 달에는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에서 것은 4월도 힘들 거라는 예, 거죠. 제가 그 세미나에 직접 참석했을 때도 예. 그런 점 여러 네. 가지 가령 뭐 헌재 소장이 물러난다, 숫자가 줄어든다 그런 점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예, 것을 결론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제가 예.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맨 처음에 우리가 광장이나 야당이 결단해서 자진 사퇴해라 네. 하야를 네.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헌법이 정한 네. 법적 절차, 즉 탄핵으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와서 대통령께서 또 공을 국회로 또 돌리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조금
뭐 일관성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잦은 사퇴보다는 탄핵을 강조하는 이유는 네, 그게 뭡니까? 탄핵은 파면시키는 것이죠. 파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야 네, 파면인 거죠. 그렇죠. 예. 국회 통과로는 결정이 물론이죠. 아닌 거고요. 예, 통과되는데 대통령께서 막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예.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할 경우에는 탄핵 당한다, 파면 당한다 하는 응징의 차원과 역사적 교훈의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야권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달까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응징과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또 그 배경에 하나 더 깔린 거는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형사 수사 받으시겠다 그러다 안 받으시고 그런 부분이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정지성 원내대표가 우리 대통령 4월에 그만 안 두시면 우리 의원직 다 사퇴할 각오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보증이 안 되면 저희가 그렇게라도 보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할 수 있나요? 근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입장이 좀 다르시죠, 내부에서.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 번복하면 정말 저희 아마 법원이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쳐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거는 지켜질 만약에 거라고 하시게 된다면,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네.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응징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또 광장의 분노도 알고 그래서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또 심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면 탄핵 될 것 같으면 이제 자진 사퇴하고 그런 경우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 역사는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탄핵으로 안 가도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헌법재판소 결정 나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가결하고 나면 대통령께서 물러나신다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미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재판이 좀 계속 될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만 닉슨 대통령의 경우는 닉슨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은 하원에서만 결정하고 상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하원이 결정이 내려지고 상원으로 송부를 한 순간에 자진 하야를 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그 대목 중에 하나는 어떤 개인적인 고려도 국가 이익을 앞설 수 없다는 기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또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권한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언으로 그렇게 확실히 하시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저희가 그냥 대통령 4월에 그냥 그만두겠다만 하시지 말고 내가 오늘부로 내 모든 권한을 탄핵 소추 당하는 것과 똑같이 저 총리에게 이양한다. 그다음에 야당이 만약에 총리 뽑아오면 그 총리에게 이양하겠다. 이렇게 딱 하시면 똑같지 않을까요? 앞으로 말씀을 잘 이행하시기를 바라지만은 이제 저희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행위죠.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확실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여당과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상의는 협의는 없으신 거죠? 탄핵 9일까지는 없습니다. 일체 없는 탄핵이 거죠? 일단 통과된 뒤에는 좀 탄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이 가기 전까지는 그런 공식적인 협상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도 조금 긴가민가 하는 것이 추미애 대표께서 당신이 원해서 김무성 전 대표와 회동을 가지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로가 진위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서로가 언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서로는 김무성 대표는 진위 확인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나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만나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소위 비박계의 진위가 뭔지는 서로 사진할 수 있는 것이죠. 진위 확인 차원이었다, 협의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말씀은 1월 퇴진을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한 것이다 했는데 최소한 그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만나는 것이
근데 진위를 파악하는 데 좋겠죠. 박지원 대표가 아주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어요. 예, 야권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엄중한 시기에서 균열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네, 뭐 정치가 이제는 정말 저희가 뭐 이렇게 각 당의 무슨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국민의 마음을 잘 담아서 이 국정 혼란을 빨리 수습할 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뭐 사실 대통령께서 좀 간절하게 좀 빨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예. 그렇게 해서 되면 좀 국정이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그러니까. 가면서 그런데 이제 저 진짜 경제랑 외교안보 뭐, 걱정이 예. 됩니다. 저희 한 달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예. 측 인사들 만나고 왔는데요. 예. 저희가 내년에는 이미 이제 국내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은 데다가 내년에는 통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렇죠. 압박이 올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중국에다 여러 가지 보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가지고. 경제 관계가 아니 이제 미국이 중국에 예. 대해서 뭐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타겟이 될 어려울 것 거라는 것이 워싱턴의 뭐 경제계 쪽의 예측이고요. 또 외교안보 꼭 부분도 중국까지 미국만 아니라도 벌써 중국이 나타나잖아요. 어려워요. 예, 나라가 어려워서 중국도 예, 중국이. 그리고 외교안보 예. 문제도 지금 뭐 지금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빨리 거죠. 정리해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아시는 이제는 분들이 참. 혼란을 좀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이렇게 빨리 해야 되겠죠. 정리하는 쪽으로 네. 저희가 사실은 비상시국 회의를 한 것도 촛불 민심을 빨리 담아내서 그러면 그렇죠. 국회에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담아내는 했던 그릇이 거거든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100만, 180만 이런 것은 우리 단군 역사 이래 최대의 자발적 집회고 순수한 집회 아닙니까? 예, 예. 그건 시민들의 네. 국민들의 분노와 네. 불안을 함께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고 네. 정치권의 의무인데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자꾸 미루고 있는지 이 네. 탄핵 여부에 있어서의 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결국 비박계로 어쨌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분들의 또 모습을 보면 약간 좀 그 온도차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은 특히나 야권과 합의가 없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야권과 합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시면은 뭐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지금 야권과 협의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앞으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야권과 협의가 없으면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겁니까?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야권의 거부로 인한 협의가 없을 때는 어떠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야권이 거부로 인해서 예, 아예 되어지지 않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죠. 거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저희 지금 비상시국회의를 하면 보통 이제 아침에 저희 의원들끼리만 했을 때 한 25, 6명 내외는 꼭 오세요. 모두 바쁘신 몇 명이 분들. 정원이세요? 뭐 멤버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한 40명 정도에게 멤버가. 연락을 드리는 정도로 알고 꼭 뭐 이렇게 멤버를 확정해 놓은 건 아닌데요. 예. 그런데 항상 뭐 한 25, 6명 오시는데요. 조금씩 생각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주 담화 이후로 이번 주에 아무런 담화를 안 하신다면 그 분들이 다 탄핵안 표결하는데 들어가실 네. 텐데 담화를 하셔서 입장을 표시하시면 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혹시 몇 표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이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뭐 표결을 하시겠다는 걸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새로운 말씀을 안 하시고 지난주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들어가시겠다는 그렇다면 건데. 그대로 들어가실 분들은 뭐 탄핵안을 가결시킬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요? 합의도 야권과 안 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아니, 대통령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말씀을 안 하시.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야권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 계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 가장 그게- 강경한 그게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고요. 몇 분 정도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쪽은 그런 가장 분들은? 강경한 쪽은 예.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전혀 합의를 거부한 것까지 포함하신 건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들어가는 게 맞지 먹고. 않냐. 근데 야권에서 파악하시는 것은 뭐 35명도 넘었다. 그렇게 아주 강경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더라도 퇴진을 들어가서 표결을 하겠다. 35분이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 안에서 예. 비주류가 대통령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면은 안 들어가겠다.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부류가 계시고 있고 예. 야당이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 예. 합의하지 않으면은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말씀하시더라도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이, 있는데 예. 아직은 들어가서 하겠다는 분이 소수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더라도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분이 35명이 남는다는 보도는 오버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뭐 그럼 직접 제가 말씀하신 여기가 더 정확한 것 같아서. 네. 그 먼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예. 그거는 좀 오본 것 오본 것 같습니다. 같다. 명백한 오본 것 같습니다. 명백한 오보다. 저는 이제 법적 절차나 정치공학적으로는 이 탄핵의 가결, 발의는 이제 우리 야당끼리 할 수 있지만 네. 가결은 3분의 200명 이상이 되니까 네. 28명이 필요한 거죠. 새누리당의 동참이 필요한 그런 것이죠. 거죠. 예. 근데 난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나 그를 쥐고 있는 것은 난 국민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이 원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정의의 편이라면 하는 것이고 예. 그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고 정의의 편이 아니라면 안 하는 거다. 저는 이 순간에 있어서 네.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정치공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쥐고 네. 있다는 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느 것이 우리 앞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건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말씀을 안 하신다면 국민의 탄핵하는 목소리는 거고. 탄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또 국민의 생각들을 다시 모아봐야 되겠죠. 근데 일응은 기준은 결국은 탄핵, 그러니까 뭐 퇴진 시점을 뭐 국민들은 이제 뭐 조금 합당한 시점이 아닌 뭐 굉장히 뒤의 시점을 말씀하신다든지 그럼 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권한 이양 부분도 불분명하다면 동의하기 어렵죠. 만약에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은요. 그 이후는 그 지금 황교안 그 총리 중심으로 이제 내각이 가게 되겠죠. 그렇게 가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또 뭐 거국 내각의 형태로 여야가 또 합의를 하게 되실 겁니까? 어떤 예정으로 가지고 계시죠? 우선 황교안 총리 이런 현재로 보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겠죠. 가겠죠. 네. 그러나 황교안 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적극적 행사는 하지를 못할 겁니다. 왜요? 어차피 대통령께서 국민의 파면을 당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 행위를 하거나 자기 정치를 하거나 알겠습니다. 또는 쫓겨난 대통령의 그 정책을 계속하거나 과도기일 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제 질문은 그 황교안 체제가 출범이 됐을 때 탄핵이 가결됐을 때를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게 되면 원하시는 것처럼 1월 말이 아니라 뭐 4월 9일까지 가게 된다면 황교안 총리 체제로 그때까지 계속 가게 하실 건지 아니면은 여야 협의로 무슨 거국 내세가 또 국성을 하실 건지. 그거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황 총리 자신도 만약 권한대행 체제로 갔을 때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정책을 추진했던 분인데 그걸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본인의 고민이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뭐 총리 그럼 안 할란다. 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하면은 다시 저 총리를 추천해서 그분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에 설이 갈립니다. 할 수 있다는 설과 없다는 설. 대통령이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추천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은요? 권한 대행이 자기 후임을 또 추천하고 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결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총리 추천하라 그러셨을 때 야권에서 하셨어야 돼요. 제가 참 그런 걸 보면 야권도 너무 생각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적이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는데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지 총리를 추천하면은 권한을 이양하고 사실상 이선을 후퇴하겠다 하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죠. 만약 그때 그런 단서정을 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권한을 내려놓고 이선을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다면 추천을 했겠죠. 이제 책임 총리 얘기만 하셨죠. 이제 헌법상에 이제 그때까지는 보니까 이제 뭐
3차 담화 돼서야 그만두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의원님, 제가 또 그럼 네.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하여튼 궁금해요. 네.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 총리가 이제 대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야권에서 황교안 총리로 하여금 그 대행 체제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가게 하시리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또 황교안 총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탄핵안이 만약에 가결되고 그러면 현재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거지 그 총리를 누가 또 끌어내려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한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그 생각을 총리는 합니다. 탄핵할 수 없습니까? 아, 총리는 탄핵할 수 있죠. 늘. 아니, 대행 체제로 왜냐면 들어간 분을 아니 뭐 저 우리 탄핵의 대상에는 고위 공무원들 다 당연히 해당되니까, 되니까 탄핵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게 그런 끌어낼 수는 없다. 혼란과 혼란을 거듭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야당도 미리 책임 총리로 한 명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했으면 더 아마 야당 마음에 더 좋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야당이 그 입장이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헌법재판소 판결 날 때까지는 황교안 총리 체제의 대행을 그럼 인정하시겠다는 건지.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날 갈 수밖에 때까지는 없는 그렇게 할 건데.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한테 빨리 판결해 또 이렇게 또 그 다음 단계로 가시겠네요. 아, 그거는 이제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되죠. 서로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저는 정치권이 압박하지 않아도 국민이 알아서 할 그냥 두지 거다? 않을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5차 촛불 집회 때 보면 네. 청와대를 다 에워쓰지 않습니까? 헌재가 국민의 여론을 아니, 그렇게 근데 무시할 이제 수 없을 그거는 겁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헌재가 일부러 늦게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뭐 국민들께서 그런 압박을 하는 모양이 헌재한테 그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헌재는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탄핵 소추안이 굉장히 또 근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간단히 하신다 네. 그러더니 그래서 이 탄핵 쟁점도 많고, 소추안에 검토가 많다. 하려면 아마 헌재가 그 굉장히 이런 오래 건 시간이 어떻습니까, 걸릴 의원님? 것 같아요. 헌재 판결과 법원의 판결과 특검의 내용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도 결국은 있는 뭐 거니까. 탄핵 결정이 헌재 결정대로 하는 거죠. 아니, 예컨대 헌재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내렸는데 예컨대 특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다거나 그걸 토대로 해서 법원의 판결이 뭐 유죄 판결을 내린다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반대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죠? 이거는 형사 재판이고요. 이거는 형사. 한쪽은 형사 재판이고 이거는 한쪽은 또 헌법과 헌법 법률 재판, 위반이기 다른 거다? 때문에 형사상 유죄가 있다고 해도 모두 탄핵 사유는 그런 거 아니라는 아니고. 거거든요. 결국 그 기준을 만들었다는 아이고, 것은 머리 아프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했을 예. 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할 만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하고 또 이 탄핵 재판은 별도의 프로세스죠.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립하게 둔 것은 예. 일반 사법기관하고는 다른 예. 권한을 준 것이고 다른 역할을 준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알겠습니다.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뭐 탄핵안이 가결이 되든 또는 부결이 되든 또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표시하시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그 국가적인 사안이 내년에 이제 있을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야권도 여권도 나름 지금 좀 분주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야의 이와 같은 말씀의 이면에는 다음 정권에 대한 것이 다들 있으신 거죠. 그거 왜 또? 저희는 지금 반성할 때이기 때문에요. 다음 정권의 이야기할 때보다는 저희는 저희 당에 일단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당 개혁이 먼저다. 저는 발전적 해체를 해야 된다고 당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런 국정농단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발전적 해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저는 일단 뭐 정말 당 해산하고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비대위가 구성돼서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전국에 통과시켜가지고 해산시킨다. 하고 다시 재창당하더라도 그럼 해쳐 모여오지 않습니까? 뭐 해쳐 모여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뭐 정리가 더불어 할 수 없는 되지 않나. 분들은 간다. 뭐 그러니까 뭐 일단은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이선 후퇴를 하고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분들은 생각합니다. 저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이라는 말씀? 뭐 이제 다들 책임을 지실 분들은 책임을 지시는 게 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합니다. 책임의 내용이 당이 해체가 됐을 때는 같이 당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지.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예. 그
국가적 위기, 예.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한 개인도 뭐 대권 주자를 포함한 겁니다. 네. 어떤 정당도 어떤 기관도 개인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 의기를 어떻게 국민과 역사 앞에 예. 당당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 초점이 되는 예. 것이고요. 뭐 새누리당 문제를 제가 그냥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국민들은 어차피 박근혜 정권은 예. 새누리당과 함께 운영한 공동 정부 아니냐. 지금까지도 당정회의를 계속해 왔고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뭐 대들보나 석가래가 다 무너질 위기에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과 같은 이 대통령제의 문제점의 시발이 결국은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었는데 개헌은 물건은 같습니까? 사실은 이 탄핵 국면이 정리되면 네. 저는 개헌해서 새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서 뽑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문재인 아닐까 이런 대표가 뭐 생각을 분명 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반대를 하시죠, 네,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결국은 물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일단 권력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올해 이렇게 저희 정치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결국 지금은 이제 이런 기득권들의 개혁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정치 기득권의 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이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한 개헌이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회 내에서 개헌 필요하다고 사인하신 의원님들이 한 190명 정도 되죠. 네. 저희 개헌 예. 뭐 추진하는 모임에 200명 가까이 200명 되나요? 가까이 예.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개헌 발의할 수 필요한데 있는 3분의 1을 여건이 넘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아직 합의는 못 없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조금 그 개헌 문제를 우리가 국회에서 좀 열심히 예.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민주당 의원님? 쪽에서 어쨌든 조금 이건 물건은 열심히 같습니까? 하실 개헌은? 생각은 별로 네.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개헌 문제는 개헌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개헌을 지금 이 순간에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개헌을 완성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한다는 의구심을 준 거 아닙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물러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해서 물러나겠다는 뜻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대통령 당신께서 국민을 뜻에 부응하지 못했으니까 예. 탄핵당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30년 만에 개헌을 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한다는 명예로운 퇴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예. 또 지금의 사태는 저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제도의 문제가 있고 인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역대 6명의 대통령께서 좀 불행한 주변이 불행했던 것은 제도의 탓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인물론도 함께 네.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요. 현 시점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자, 현 않습니다.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러면 개헌 논의 시작하시겠습니까? 탄핵이 돼서 우리 탄핵이 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탄핵이 되면이 아니라 가결. 되면 또 헌법재판소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국회 가결되면. 그건 이제 두 가지 시점이 있겠죠. 가결 시점과 결정 시점이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과 헌재가 결정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고비를 넘은 뒤에는 자연스럽게 분출이 되겠죠. 헌법재판소 결정 나면은 두 달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개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개헌에 따른 새 대통령을 뽑는다는 전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잠깐 확인. 그러면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아니면 아니면 그것도 없다? 자연스럽게 분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전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예, 의원님. 의구심만으로 저희가 개헌해야 되는 대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그거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제 저는 뭐 이번 주 안에 이제 하야 발표라도 좀 하셨으면 하는 건데 그만두시겠다 발표하시면 좋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뭐 부칙에다 그런 조항 안 넣고 대통령은 정말 탄핵에 준해서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퇴한 거고 예. 개헌은 개헌대로 간 거라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부칙 조항 안 넣으면 되니까 저희가 예. 뭐 꼭 그거 의구심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네. 것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탄핵과 하야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예. 지금은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느 예. 쪽으로든 그 예, 다음이다. 그거는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다. 예. 그때도 분명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소위 새누리당에서도 친박이 개헌의 문제를 거론하면 오히려 진정성에. 개헌을 하는데 예.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나 의원님은 얘기를 친박 아니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나 의원님 거론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안 붙여주더라고요. 나 의원님 거론하시면은 그거는 뭐 괜찮은 나이님은 지금 저 친박이 아닌 걸로 지금 보이던데. 예. 그러나 다 새누리당입니다. 예. 자,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진짜 당리당략을 네.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뭐 사실 이제 저희 책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전부에 대한 아까도 네. 이제 정치권 전부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을 묻는 그게 있을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는 미래를 좀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하야냐 탄핵이냐 이런 게 정리되기 전에 뭐 지금부터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 부분이 정리되면 저희가 또 한 꺼내서 가지 새 대통령 그렇게 하면 훨씬 예. 낫지 않을까 이렇게 꼭 하나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대목이 두 분 의원님께 만약에 이제 9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탄핵안의 그 결의가 뭐 무산이 되거나 부결이 될 경우에 어떻게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는 있죠? 회기가 끝나는 내년 뭐, 법률상은 있습니다. 있죠. 법률상은 회기가 달라지면 그렇죠, 할 수가 할 수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가 12월 9일까지니까 예, 내년에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다음 회기 때 법률은 할 수 그렇고 있는데 하실 겁니까? 뭐 부결을 전제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제가 아니라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부결이 된다면 그 시민들은 정치권 전체를 삼킬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 물부릴 것이고요. 네. 시민이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답을 여쭙으면 좋겠는데 재발의를 그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탄핵안에 대해서 부결이 된다면. 저는 뭐 부결을 상상하지는 않는데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재발의까지 포함을 한 내용이요. 예. 나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실 하시느냐. 거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민심을 담아내시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네, 그거 갖고. 그것이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정리가 예. 될 것이고요. 예. 또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시는 수준의 말씀을 예. 하셨는데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정말 예. 뭐 재발의를 예.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저희 좀 지켜보고요. 저는 네. 어쨌든 빨리 수습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씨 오늘 두 분의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지난 한 주 정치권이 정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잖아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는 다음 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그런 그렇죠. 한 주인 것 같은데요. 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선택에도 정말 신중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 말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각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정치권도 맡은 소임을 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